안녕하십니까. 건방진 닥터스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응급실이라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조금 주실 수 있으실까요? 드디어 응급실 이용 팁을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응급실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 한두 개 동에 하나씩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구로 보면 한 5만에서 10만 명당 하나 정도씩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 대부분 인구로 이게 설정을 하니까. 그거보다 좀 더 상위 기관은 지역 응급의료 센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야.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수로 보면 한 30만에서 50만에 하나씩 지정을 하니까 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도시, 시에 하나나 두 개, 많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세 개나 네 개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 그다음에 그거보다 상위 개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국에 39개소가 있거든. 그다음에 특수 이제 센터들이 있는데 권역외상센터, 전국에 17개 센터. 그다음에 기관 외 응급실, 이제 야간 외래 개념으로 당직 의사가 있어서 외래를 보는 식으로 하는 그런 응급실이 전국에 한 220여 개소 정도 아마 있을 거야.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 일부 이렇게 문을 닫았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숫자가 좀 많이 변했을 거야. 내 옆에 의사가 안 오고 계속 기다려야 되면 안 죽을 일이고 조금 아픈데 막 의사들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으면 진짜 큰일인 거고 뭐 그런 것처럼 일반 환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의사들은 급하다는 걸 아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순서에서 잘못돼서 환자의 생명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케이타스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나눠서 1단계는 당장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 사지에 생존의 위협을 주는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 다음 2단계 케이타스2는 당장 생명이랑 신체 기능에 잠재적 위협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치가 필요하지만 1초, 2초를 다투는 건 아닌 한 5분 이내에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는데 당장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그런 경우를 케이타스 2단계 여기까지가 이제 중증 단계, 중증 단계. 그러면은 이제 3단계부터는 좀 경증 단계로 들어가는데 케이타스 3단계는 치료가 이제 필요한 상태, 잠재적인 위험성을 고려해야 되는 상태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4단계는 한두 시간 안에 처치를 하면 생명에는 위협이 전혀 없는 그런 정도의 상태. 5단계는 이제 긴급하지 않은 상태, 기다려도 되는 상태. 그렇게 순서대로 1단계부터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단계, 5단계 이렇게 되면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응급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사실 뭐 상황별로 가야 될 정도로 나누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상황별로 나눠야 되는 걸 신경 써야 되는 분은 사실은 119 구급대원들이 훈련을 많이 받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지. 하지만 특별한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긴 하거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특수센터는 화상센터. 화상 자체를 이제 응급실에서 볼 수는 있지만 뭐 전신에 뭐 10% 이상 아니면 3도 이상의 화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손이나 뭐 이렇게 성기나 뭐 얼굴 피부라든지 뭐 이런 중요 부위에 화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특별한 처치가 필요하거든. 피부 이식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화상센터를 가는 게 좋아. 아예 응급실 갈 때도 화상센터를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좋고 가까이에 있으면 가까이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베스티안 병원이 좀 유명한 화상 전문 센터 병원이고 그 다음에 성심병원 계열이 또 유명해요. 뭐 수병원이라는 곳도 있고 지방은 내가 잘 모르겠어. 또 알아야 되는 특별한 센터가 소아응급센터. 어떤 경우 가야 되냐면 경련이 심해가지고 5분이 넘어갔다든지 하루에 2번 발생했다든지 검은 변을 보거나 혈변을 봐가지고 애기들 장을 펴줘야 되는 경우 흉통 중에서 심장이랑 관련돼 있는 경우 애들 키워보고 이렇게 하니까 12개월 이하까지 일반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면은 조금 미진하거나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고 12개월 이하면 소아응급센터가 어딘지를 보호자들이 항상 알아두고 아예 그냥 글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 외에는 꼭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하면 다른 2차 병원들의 과가 없어서 못 보는 경우. 안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비뇨기과의 경우도. 왜 비싼가를 말을 하면 일단 응급실은 그냥 외래랑 다르게 진짜 급한 환자들만 진료를 볼 수 있게 약간의 허들을 둘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응급실이 빨리 볼 것 같은 인식에 무조건 빨리 와버리니까. 그래서 응급의료 관리료라는 게 있어. 응급의료 관리료가
지역 응급의료 기관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정도, 그 물가 상승률 맞춰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다음 지역 응급의료 센터는 6만 원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확 올라가. 그다음 권역 응급의료 센터는 7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 근데 그 비용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응급 증상으로 온 경우에는 50%만 내고 나머지 50%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내게 돼 있어. 근데 그 진짜 응급 증상이라는 게 내가 아픈 응급 증상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응급 증상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어요. 이거는 자료로 한번 띄워줘. 응급 증상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응급실을 안 갈 이유가 없어서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 의식이 떨어지는 거랑 현운, 호흡곤란, 화상, 급성 복증에 준하는 복통, 골절, 탈골,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배뇨장애, 혈관이 손상이 된 출혈, 아기가 경련한 경우, 열이 38도 이상인 경우인데 외래가 안 하는 경우, 분만 관련돼 있거나 성폭력과 관련된 산부인과 질환, 눈과 귀와 코에 이물이 들어간 경우도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나라에서 50% 부담을 해준다. 개인은 반만 부담하면 된다. 그것도 있지만 검사비도 아무래도 응급실이라서 조금 비싼 부분도 있어. 그래서 일단 응급의료 센터부터는 전문의 진찰료라는 게 드는데 전문의가 진료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가산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가 되고, 그래서 일반 외래 진료보다 비싸지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야간에 추가되는 거에 대한 가산료가 또 조금 있고, 그다음에 응급실에서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를 한다 그러면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병원별로 좀 차이가 나거든. 그 정도 금액이 들어요. 근데 거기다가 심장 관련해서 검사를 한다 그러면 카디악 키트라 그래가지고 3.5만 원짜리가 또 있고, 거기에 뭐 심부전을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같이 한다 이러면은 5만 원짜리 BMP 검사 뭐 이런 게 추가가 돼요. 그러면 혈액 검사만 20만 원씩 나올 수도 있어. 그 외에 이제 CT 찍는 경우가 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머리 CT 같은 경우 한 6만 원 정도, 그리고 복부 CT 같은 경우는 조영제가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환자가 다 내는 게 아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3분의 2 정도를 내고 이제 환자가 3분의 1 정도를 내고. 응급실이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빨리 봐주는 곳이 아니야. 응급한 환자를 봐주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급해서 온다라고 생각하면 원래 안 되는 거야. 실비보험이 그걸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래서 응급실이라는 거는 응급한 환자가 먼저 보는 것이니까 내가 응급하지 않은 걸로 오면 많이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걸 진짜 인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응급센터가, 지역 응급센터가 있고 권역 응급센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대학병원급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중환 환자들이 많아서 되게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처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 중에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를 보는 곳 정도에서는 거의 고퀄리티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응급실 중에서 가장 싸게.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 기관, 나만의 주치 응급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렇게 또 오지 마라만 할 수가 없는 게, 또 실제로 너무 안 오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어제 병원 쉬는 날이니까는 오늘 왔지 이러면서 뇌경색 환자 다 늦어져서 오시고 막 이러는 경우가 실제로 생기기 때문에, 진짜 급한 경우는 119 도움을 받더라도 꼭 가야 될 병원과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판단을 전문가한테 듣고 빨리 실행을 하셔야 된다. 그냥 내 판단하에 괜찮을 거야 하고 급한 문제를 지나갔다가 이 골든타임, 골든아워를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결국 동시에 같이 해줘야 돼. 중환 환자만 와야 되는 곳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필요하면 사용을 하셔라라는 말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상황이 된다. 119 상황실에 물어보면 돼. 그래서 이 증상이 급한가요? 안 급한가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근처에 어느 병원으로 가면 되나요? 어느 응급실을 가면 되나요? 다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119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다음 전화만으로 다 이용할 수는 없잖아. 이젠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시간에 어디가 열려 있는지, 어디로 가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약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는 앱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알고 있으면 좋다.